대부분 대부분 다 틱하면 다 아실 거예요. 틱은 자기 신체 일부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를 틱이라고 하고, 이 틱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운동틱과 음성틱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단순한 운동틱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눈을 깜빡인다던가 코를 찡긋찡긋 한다던가 아니면 관절을 구부린다던가 턱을 내밀거나 좀 더 진행한 배를 튕긴다던가,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팔다리 몸통으로 진행이 되는 단순 운동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틱이 있습니다. 운동 복합틱이 있는데, 이거는 입술을 깨물어 뜯는다던가, 아이들 중에는 사물 모서리만 만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도 틱의 일종이고, 몸을 비튼다던가 고개를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360도로 돌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진행된 복합틱이고, 운동틱은 이 단순틱과 복합틱 두 가지가 되어 있고, 또 음성틱은 단순 음성틱이 있죠. 우리가 음성틱 하면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킁킁거린다던가 헛기침을 한다던가 이런다던가, 아니면 휘파람 소리를 내던가 이런 식으로 새소리를 낸다던가, 단순하게 소리에 한정된 음성틱이 있고, 복합 음성틱은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향어처럼 상대방이 말한 끝자리 문자를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욕설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장을 이루는 복합 음성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성으로 오랫동안 진행된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틱들은 맨 처음에는 얼굴로 집중된 틱들이 팔다리로 가고 음성틱이 나오고, 운동틱과 음성틱이 합쳐지는 뚜렛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틱의 진행이 점점 뚜렛 증후군으로 갈수록 아주 힘들고 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틱이 단순히 이 틱만 있으면 당사자가 그렇게 괴롭진 않을 거예요. 틱만 있으면 당사자나 주위 사람이 괴롭진 않은데, 이 틱이 점점 진행되면 아이들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행동이나 음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이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수업이나 부모님들한테 지적을 받게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이 들어가요. 주의력 결핍하고 불안과 우울이 있으면 학습에 상당한 장애가 옵니다. 근데 학습 공부 못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3학년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틱을 한다고 해서 많이 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4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틱을 하거나 이러면 너 왜 그런 행동을 해? 아니면 너 왜 그런 소리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엔 변명을 합니다. 나 이거 감기 걸렸어. 나 이거 버릇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친구들이 놀리고 이러면 위축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과잉 행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틱만 있는 친구들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또래 증후군을 앓거나 복합틱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과잉 행동 장애 약을 복용을 하고 센터에 오시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 3개나 4개는 복합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약 먹는 아이들은 이미 정서가 너무 망가져 있고 소통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상당히 힘든 일을 겪게 되고, 4학년, 5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모든 관계들이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센터에 오면 단순히 틱은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1년 동안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이 나머지 뒤에 딸린 큰 복합적인 문제들은 틱을 개선하면서 같이 정서적인 문제도 반드시 들어가야만 아이들이 틱과 더불어 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센터를 하면서 저희 센터에는 유난히 틱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것도 단순히 얼굴에 집중된 단순틱이 아니라 대부분 만성이나 복합이나 또래증후군 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 뇌기능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 긴장도가 일반인들의 3배, 4배, 5배, 6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긴장도가. 그리고 산만도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주의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계속 그 오랫동안 만성 틱인 친구들은 대부분 긴장도도 많이 높고 산만도도 대부분은 높더라고요.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두 사례는 이 친구는 긴장도가 70, 자네가 87, 우네가 70이고 산만도는 4, 3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긴장도가 보통 발달장애 아이들을 뇌기능 분석을 해보면 긴장도가 40, 50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훨씬 높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긴장도가 35, 25지만 요 정도 상대적으로 이 앞부분에 있는 친구보다는 낮지만 실은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뚜레 이 친구는 뚜렛이라 이 앞에 있는 친구보다 틱이 더 만성이 진행된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애는 단순 복합틱이었긴 한데 얘는 정서가 많이 무너진 애였고 문제 행동이 너무너무 많은 애였고 이 친구는 뚜렛 증후군이었지만 문제 행동이 그렇게 막 앞서 말한 친구보다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애들이 친구 또래 관계들이 약간 편차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문제 행동이 정말 많았고 스트레스에 너무너무 예민해서 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틱이라도 긴장도가 높지만 이렇게 긴장도가 대체적으로 높지만 편차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줄여야겠구나 이거 보이시나? 예. 이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행동틱, 음성틱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틱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였었냐면 부모님들이 7세부터 수학 연산을 어마어마하게 시키십니다. 수학 연산을.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마음이 여리고 좀 그런 친구였는데 엄마랑 수학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 행동틱부터 나왔어요. 단순하게 뭐 코 찡긋거리고 눈하고 이런 행동틱이 나오다가 엄마가 너 그런 행동 왜 해? 이렇게 또 이제 혼나게 되니까 애가 싹 숨겨요. 다른 걸로 행동틱을 싹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얼굴에 이제 안 보이니까 없어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음성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음성틱을 하게 되니까 음성틱은 다르게 옮긴다 해도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친구 보시면 뇌기능 검사를 보시면 긴장도가 이 친구도 50대 정도 돼요. 산만도도 그렇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얌전해요. 뭐 과잉 행동 없어요. 얌전해요. 얌전하고 얘가 산만도가 왜 이렇게 높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은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이제 얘 수학 엄마한테 그런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얘 수학 긴장도가 어느 정도 있나라고 수학을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연산 몇 개를 한번 해봐 이러고선 스펙트럼을 틀어놓고 했더니 그때부터 뇌파가 어마어마하게 과활성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머님한테 처음에 이제 행동틱이 있거나 틱 있는 친구들은 어머님들하고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 모든 학습을 올스톱을 시켰어요. 올스톱. 그리고 엄마가 아예 관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관여를 하지 말고 모든 거는 스탑을 하고 뇌파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다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개월, 5개월 됐을 때 이 과활성인 이 붉은 뇌파들이 많이 가라앉아서 국어부터 학습이 들어갔고요. 수학은
수학 긴장도를 빼기 위해서 제가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수학 긴장도를 빼는 훈련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는 토탈 한 1년 2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됐을 때는 이미 4학년이었고 4학년부터 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분수, 소수 이런 거 나왔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고 학원에 가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개선이 되고 틱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년 2개월 만에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보통 1, 2, 3학년 저학년 애들은 이 행동틱, 음성틱이 두 가지가 잘 나온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 아이들의 얼굴에 집중된 행동틱이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뚜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틱하고 음성틱이 동시에 나오진 않아요. 각각에 나와요. 어느 날은 행동틱하고 어느 날은 음성틱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출현이 된 경우는 흔치는 않아서 제가 이번에 사례 발표를 이 친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는, 이 친구는 아까 봤던 그 긴장도가 80대, 70대인 친구인데, 아까 앞서 말했던 이 친구는 행동틱만 합니다. 행동틱만 하는데, 단순 행동틱만 해요. 그래서 막 얼굴 찡그리고 뭐 이러고 어깨를 이렇게 팅팅 튀긴다던가, 아니면 팔꿈치를 이렇게 틱틱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단순 행동틱을 하는데, 얘는 문제 행동이 뭐가 있었냐면, 6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요. 선생님이 뭐라 하든 말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고, 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누워서 자요. 방학 숙제를 해간 적도 없어요. 숙제를 해간 적도 없고, 오죽하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가 너무 수업 시간에 늘어지고 누워서 자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해보라고 권유해서 오신 경우. 그래서 얘는 틱이, 행동 틱도 문제가 있었지만 실은 많은 문제 행동 때문에 저희 센터에 방문한 경우고요. 이 친구도 이제 대체적으로 틱이 있거나 만성 틱이거나 뚜렛 증후군인 아이들이 교과 과목 중에서 수학을 유난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나중에 끝까지 힘들어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수학 긴장도가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어느 정도냐면 공부를 하려고, 다른 국어는 괜찮아요. 숙제를 하려고 펜을 이렇게 집으면 수학 숙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뚝뚝뚝뚝. 어느 정도 심하냐면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초6인 애가 그 정도로 수학에 대해서 괴로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나, 이 생각이 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고 문제 행동들을 개선해 나갔었는데, 틱은 뭐 그렇게 막 심한 틱이 아니었기 때문에, 틱이야 뭐 그 1년 안에 다 틱이 없어지고 해결이 됐는데, 문제 행동들이 음, 상당히 조금 오래 갔었어요. 그것 중에 가장 오래 간 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 세뱃돈을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 뽑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세뱃돈 너 이거 받은 거 어딨니? 라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거짓말이 이제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그럼 어머님들이 이거 이렇게인데 이거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거짓말. 그런데 이 친구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너무너무 자기는 진실인 것 같은 표정이에요. 허언증인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었고,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과할성 뇌파가 싹 가라앉고, 그리고 얘한테는 뭐 어떠한 강화를 줬었냐면, 저희가 뇌건강 2단계 훈련을 할 때 항상 2번씩 했었어요. 왜냐면 긴장도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랑은 만다라도 그리고 미술 치료도 하고 언어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뭐를 강화를 시켜줬냐면 딱 하나 했어요. 딱 하나. 거품이 다 가라앉고 애가 사고를 할 수 있는 뇌파가 됐을 때 다른 거는 안 하고 아주 작은 진실만이라도 얘기를 하면 폭풍 칭찬을 해줬어요. 폭풍 칭찬. 다른 거 얘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얘 입장에서 항상 어머님한테 혼날 거를 제가 얘 입장에서 대변해서 얘 있는 곳에서 다 막아줬어요. 다 막아주고 대신에 저한테 작은 진실만이라도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얘한테 많이 공감해주고 얘한테 칭찬을 해주고 강화를 시키는. 왜냐면 틱을 하거나 문제 행동이 많은 애들은 거의 99%의 부정적인 피드백만 너무너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거나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혼이 나면 아이들은 내 죄는 이걸로 뭐 대신 끝났어. 이걸로 상쇄됐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혼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고 문제 행동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네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얘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안에 조금이라도 진실된 말을 한다면 칭찬을 해주는 강화 수법을 기법을 쓰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씩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거, 자기의 잘못을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훈련할 때는 훈련할 때 얘기를 하고 센터에 오지 않는 날에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시, 10시가 밤에 돼도 아이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한 거는 반드시 받아요. 뭔가 일이 터졌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네를 대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랑 신뢰를 쌓고 너를 믿어주고 너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너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개선이 돼서 얘는 2년 정도 훈련을 하고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많이 있고 틱이라던가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동틱, 특히 틱이 만성으로 된 친구들은 반드시 부모님하고 부모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작은 것까지 다 해야 돼. 작은 것까지 다. 다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더불어 훈련까지 하게 되면 뇌파가 싹 가라앉고 나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이것만큼 아이들이 성적이 뭐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20점이 맞는 애가 50점을 맞으면요.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생각이나 입장들을 부모님한테 대변하는 걸로 상담사든가 뉴로피드백 치료사들이 한다면 아이들은 훈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강화를 받아서 뇌파는 정말 빠르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과활성부터 3, 4개월 안에 빨리 잡고 아이가 내 말을 정보 처리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같이 동반돼서 훈련과 더불어 같이 상담 기법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 수학 학원도 잘 다녀요. 잘 다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뭐 국어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학을 자기가 숙제도 너무 잘해가고 그래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좀 심한 친구죠.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는 7세 때부터 틱이 발현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성인 틱이 있어요. 아버지가 성인 틱이 있고 엄마가 강박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틱은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친구가 7세 때부터 틱이 나왔었어요. 틱이 나왔는데 이 틱이 7세 때부터 이제 틱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빨리 만났었더라면 되게 쉬웠을 텐데 이 친구는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3년째 과잉 행동 장애 약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틱이 아니라 뚜렛 증후군이에요. 뚜렛 증후군.
뚜레증후군인데 음성틱하고 행동틱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서 있다가 무릎을 퉁퉁 튕겨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무릎을 퉁퉁 튕겨요. 이런 행동틱 하면서 음성틱이 동시에 막 나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친구는 또래 관계가 없이 그냥 엄마가 친구를 묶어줘야만 친구들이 노는데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이 놀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툭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공격이에요. 저 친구가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해서 바로 공격이에요. 바로 공격이고 과잉 행동이 어느 정도냐면 얘가 한번 화가 나면 집에 있는 50인치 테레비도 다 부셨어요. 애가 4학년짜리가. 그리고 자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긴 하지만 얘가 과잉 행동하고 자해를 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뭐 어머니 덜덜덜덜 떨었죠. 근데 그런 행동들이 좀 자주 있었고 또래 관계는 너무너무 안 됐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서 오신 케이스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보면 이 친구도 긴장도가 아까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 걔보다 긴장도가 많지는 않은데 이 친구는 또 뭐냐면 동생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요. 그러니까 또래하고는 안 되는데 동생들하고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4학년인 애가 3학년하고 친구가 더 많아요. 또래 관계는 없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심하게 아까 사례처럼 6학년짜리 애처럼 막 늘어진다던가 엎드려 있다던가 막 이런 행동이 있진 않아요. 다툼이 좀 많았었지 그런 행동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 뇌파, 그 과할성 뇌파부터 잡는 게 관건이었고,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뚜레시거나 아주 깊은 만성 틱인 친구들한테는, 얘네들은 운동을 좀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틱은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이러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때 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서 수영을 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겨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영부터 끊었어요. 수영부터 끊고 그리고 이제 수면 관리, 그다음에 휴대폰 관리. 틱인 만성 틱이거나 심한 또래 증후군인 친구들은 휴대폰에 많이 노출되면 틱이 저녁 때 엄청 나와요. 물론 오전보다는 애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나오는데 휴대폰을 많이 본 날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휴대폰 많이 보고 아이들 한 6, 7시간 휴대폰 보고 뇌파 찍으면 베타가 과활성이 일어나잖아요. 베타 과활성이 일어나면 틱인 아이들은 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심한 틱이라서 휴대폰 관리를 좀 시켰고 운동, 체육 관리를 좀 시켰고 수면 시간 관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6학년이고 내년이 중학생인데 지금은 학습 때문에 다니거든요. 틱은 나오진 않고 과잉행도 아예 없어요. 5학년 때는 이 친구가 학급 회장까지 나갈 정도로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아졌는데 단순히 이제 학습 때문에 지금은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하고 이 트러블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시간 보통 45분이나 1시간 정도 아이들을 훈련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 수가 없었고 이 친구는 1시간 반, 1시간 반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또래 증후군의 이런 그 양상이나 약 이런 거는 이미 뭐 저기 1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문제 행동, 과잉 행동만 1년 넘게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갔다가 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조절하는 거거든요. 조절하는 건데 들어갔다가 얘가 내년 중학교 가면서 갑자기 학습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아이를 훈련을 틱을 가라앉힐 수 있는 훈련을 더 시켜서 바로 조절을 시킵니다. 그럼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뚜렛이었고 약은 이미 다 끊었고 약은 센터 다니고 6개월 안에 다 끊었던 것 같아요. 약은. 그리고 과잉 행동이라던가 자해 행동까지도 모두 다 끊었고 지금은 학교에 6학년 학교에서 항상 얘가 냈던 숙제들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이 칭찬하고 이러는 정도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자기가 중학생이 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막 하죠. 근데 지금 상당히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잘하는 과목 중에서도 수학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틱이나 뚜레 있는 증후군 애들은 논문에 보면 그런 통계나 실험이 나와 있거든요. 수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접근하고 있고 지금은 수학을 너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는 천천히 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아이한테 수학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다니는데 실은 형제가 같이 다녀요. 동생도 이제 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데 어, 상당히 아이가 진짜 180도 변한 케이스. 근데 어머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잔소리를 엄마가 안 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님의 강박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동 규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부터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이 정말 많이 바뀌니 아이들은 훈련과 더불어 엄마의 바뀐 모습을 보고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재밌게 훈련한 케이스고 보통 틱이 있는 친구들을 뉴로피드백 훈련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초기에는요, 초기에 왔을 때 틱과 동반 증상들이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 훈련은 과활성 뇌파를 잡는 게 우선이에요. 무조건 과활성 뇌파부터 빨리 잡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과활성 뇌파부터 잡게 되면 틱 증상이 하얀 곡선을 이룹니다.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얀 곡선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훈련이 중기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래신 애들은 음성 틱부터 줄어들어요. 음성 틱부터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음성 틱하고 행동 틱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 정도 훈련이 되면 이 분리된 음성틱과 행동틱에서 음성틱부터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만성 행동틱인 애들은 팔다리, 배, 몸통에서부터 점점 괜찮아지는 얼굴 틱으로 집중이 됩니다. 중기 정도 훈련이 되면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동반 증상들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왜냐하면 뉴로피드백 훈련이 중기 정도 되면 과활성 뇌파는 어느 정도 잡혀지게 되면 과활성 서파가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 선생님의 말이 정보 처리를 하게 돼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과활성일 때는 뭐 얘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못 들어요. 그렇다고 선생님 말을 했으니 너 이거 왜 말을 안 들어? 안 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파가 중기 훈련 정도 되면 뇌파 과활성이 어느 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말이라던가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반 증상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후기 훈련. 뉴로피드백 후기 훈련으로 하게 되면 음성틱, 행동틱들은 대부분 많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가 있냐면 학교 가서 밖에서 아예 안 해요. 아예 조절하고 안 하고 집에서 자기 직전에 편안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집에서 자기 전에 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기가 편할 때 해야죠. 스트레스를 과부하로 받고 있어서 자기 틱이라든가 행동이나 신경이 다른 쪽으로 통로가 돼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후기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틱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틱을 조절을 해서 2, 3년간 안 나오다가 얘가 또 수면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아서 다시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한두 달이면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체력이, 면역이 올라오면 또 잡히고. 지금 환절기라서 좀 춥잖아요. 이때 되면 틱은 더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이제 지금에 안 하던 틱을 애들이 막 하면 좀 더 면역력을 올려주시고, 일찍 재우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미디어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학습량이 너무 많으면 좀 조절을 해주시면 환절기일 때 더욱더 나오는, 추울 때 더욱 나오는 틱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